2일 저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벌써 저기 2020년 마지막 달이 왔고요. 그리고 올 한 해가 정말 코로나로 시끌시끌했었는데 올해 해가 이제 넘어갈 때쯤 되면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주춤세를 보이다가 다시 11월 중순 말 이렇게 지나오면서 다시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도 다른 형태로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치명적이고 끈질기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 내일이 이제 학생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는 날이더라고요. 아마 사상 초유의 어, 이제 수능일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쪼록 그 해당되시는 사장님들, 자녀분들 내일 뭐 시험을 치르는 자녀분들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별 탈 없이 잘 치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사업 설명회는 사실은 내용은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리뷰표도 그대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대로고요. 비전도 그대로고, 보상 플랜도 그대로고. 그래서 뭐 매달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전달하려고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막 그렇게 뭐 매달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 사업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고 어색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엔 더 쉬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 해볼만 하고 하다 보면 더 재밌고 나중에 되면은 뭐 크게 노력을 안 했지만 초반에 조금 더 고생했던 그러한 부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네트가 잘 짜여져서 즐거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작은 항상 어디든 똑같이 현실 점검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차 타는지, 그리고 원하는 만큼 내가 수입이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업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yes 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이 시간에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yes를 갖다가 절반 이상 달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드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만큼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대다수 yes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좀 필요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집값이 정말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월급 생활자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사기라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많은 돈이 필요함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 수입을 벌게 되는 것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수입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수입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그림 좌측에 보이시는
물통 수익, 즉 노동 수익이라 그래서 일을 할 때만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 수익이라 그래서 권리 수입, 즉 시스템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노동 수익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깨우침을 받거나 어떤 기회를 잡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놀아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여행해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자도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서 수입이 계속 발생시킵니다. 누굴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취직 혹은 자영업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어가는 형태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취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하고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보여지는 누구나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하고 취직을 하고자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 브랜딩 되어 있는 이 회사에만 취직이 되어져도 그래도 내가 입고 싶은 옷,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차, 가고 싶은 곳을 일부 해결하는 데 사실은 도움은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현장에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있잖아요. 승급을 함에도 한계를 느끼고 소득도 처음에는 사실 조금 좋은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만큼 일을 하는데 받는 돈은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진 근무, 창의력, 창조력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회사에 가보면요. 그러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은퇴해야 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내일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혹은 중도에 혹은 나중에 자영업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 자영업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해에 자영업을 시작한 첫 해에 90% 이상이 실패를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 아는 것들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영업 하는데 참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 맥도날드 매장?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 가맹점 매장이 4만 5천 개? 3만 5천 개인가 4만 5천 개 뭐 그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 가게 있잖아요. 치킨 가게 숫자가 딱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정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인구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자영업을 해서 내가 쓰는 돈으로 상대방이 먹고 살고 상대방이 쓰는 돈으로 내가 먹고 살려면은 인구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 기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된다고 계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영업으로 서로 먹고 살기도 사실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팅된 자료를 제가 보고 또다시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부자의 숫자를 갖다가 발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부자는 2019년 말 35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이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금융자산을 10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딸랑 그것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지고 있겠죠. 자기 집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투자처에 분명히 투자를 해 놓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35만 4천 명은 금융자산이 10억 원이지
총 자산은 20억 원 혹은 30억 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있잖아요. 이 35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총 금액, 금융자산이 2,154조 원이래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원이니까 금융자산이 2,154조 원이겠죠. 그럼 부동산 다 합하면 어떻습니까? 5천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2020년도 예산 총액이 한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500조 원 정도. 근데 제가 과거에 읽었던 그 자료,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상위 1%가 안 되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35만 4천 명이면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35만 4천 명이니까 0.7% 정도 되네요. 그죠? 0.7% 정도의 되는 사람들이 5천조 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부자들은 어 우리나라 예산의 10배를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0조 원이니까 예산이 500조 원이니까 5천조 원을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이랑 부동산 자산 다 합치면은 그 정도 아마 추정을 할 수 있다고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부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림들은 아주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게 보셨잖아요. 그죠? 좌측에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소득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자산 권리 소득인데, 좌측은 어쨌든 자금의, 전체 자금의 5%를 95%의 사람이 나눠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영역은 전체 자금의 95%를 전체 인구의 5%가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냥 단순 경쟁이고 여기는 피 터지게 싸우는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좌측에 있는 영역은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그냥 우리가 은퇴 이후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은퇴 이후의 삶은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나마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돈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업장에 나가지 않으면 돈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과 건강을 맞바꾸는 형태로 가니까 건강은 나빠진 형태로 가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65세 이후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돈, 시간, 건강, 여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부도 한다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5%의 사람이 자금의 95%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료에서 많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되었던 KT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공시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5%의 사람이 아니고, 아까 제가 35만 4천 명이니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0.7%라고 했죠. 0.7%의 7%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 되새기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산술급수에 의한 곡선으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과 수입.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 안 하거나 수입이 낮거나. 그런데 우리 기하급수 곡선은 어떻습니까? 일정 시간까지 수입이 역전되는 그 포인트까지는 어때요? 수입이 좀 낮은 듯한, 적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가는. 그래서 기하급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곡선이고요. 산술급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곡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 투자, 초반에는 시간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평일, 휴일, 낮, 밤 할 거 없이, 왜냐하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에너지를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떠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하던 걸 하는 것뿐이지 매번 다른 걸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 설명 같은 거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도 같은 내용 가지고 사실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가 자꾸 적어지게 되겠죠. 처음에 강의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걸렸다고 하면은 그다음 강의 준비할 때는 한 5일 정도 걸리겠죠. 그다음 강의 준비할 때는 3일.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도 실력이 늘고 있는 자료들도 조금 더 좋아지겠죠. 나중에는 자료 보완만 하면 되고 사업도 나중에 다 알고 나면은 나중에 업데이트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는 자꾸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많아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하급수 곡선을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간 투자와 소득의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시스템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가 시스템을 직접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삼성,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 기업을 만들 수가 아무나 만들 수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 때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시대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경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 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가맹비가 요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맹비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접속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고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내가 맞춰가면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요. 나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수록 성공하는 일, 즉 나로부터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망이 구축이 되어지면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구축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제품을 일단 하고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100% 제품 애용 이런 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리뷰표의 제품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리뷰표 제품은 40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 써봐야 제품이 40가지밖에 안 돼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책자가 이만합니다. 책자가. 그거 다 쓰려면요. 시간과 비용이 꽤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리뷰표는 너무 감사하게 아직까지 제품이 4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만 애용을 해도 40일이면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애용한 다음에 내가 40가지 제품 모두에 대해서 감동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감동을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어때요? 좋은 거 막 전달하고 싶잖아요. 예? 좋은 거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마케팅의 형태로 발전을 하는 거죠. 정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이제 구전 마케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또 그 사람도 제품 쓰고 전달
이렇게 전달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딱 네트가 좀 짜여지면 이걸 갖다가 유통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갖추어지면 나로부터 유통망이 갖추어진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비로소 하고 있다. 사업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유통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은 좀 다릅니다. 그죠? 일반적인 유통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이 만들어져서 총판과 대리점과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는데 200원짜리 물건이 나에게 올 때는 1000원을 주고 나는 사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총판, 대리점, 도매, 소매업들이 다 가져가는. 그래서 이러한 유통 방식은 기업 주도형 유통. 왜? 중간에 돈을 기업이 다 가져가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사가 만든 거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을 시키는 소비자 주도형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업 주도형 유통 방식에서는 돈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기업이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주도형 유통 방식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소비자가 가져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광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전 광고를 열심히 하고 네트를 짜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 방식은 우리나라에 느닷없이 생겨난 게 또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은 한국 경제는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을 굉장히 유사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년 뒤를 따르고 있고요. 일본의 10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950년대에 미국에 슈퍼마켓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로부터 10년 뒤에 일본이 슈퍼마켓의 형태의 시장을 가져갔고 한국이 1970년대에 슈퍼마켓 형태를 가져갔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1980년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유지, 발전,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유지, 정착, 진입, 정착, 유지, 정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막 불법, 합법 혼종이 돼가지고 너무 정신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제화가 되어서 제대로 틀을 갖춘 거는 2000년대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면은 정확하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리뷰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거들이 이러한 권위 있는 경제 잡지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내에 한 그 시장 틀이 들어오게 되면 한 20년 정도 지나야 틀이 잡히고 안착이 되고 이제 발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틀이 잡혔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을 한 게 이 경제 잡지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연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게 2006년도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2026년도가 20년 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로부터 어떻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더 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어때요? 나로부터 네트워크가 훌륭히 짜여질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이만큼 아직까지 많은 정말 수많은 무려 합법 불법 다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마케팅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한 2,300여 개, 400여 개? 그중에 합법적인 회사만 100한 3, 40여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빨리 네트를 짜시는 거죠. 그중에 옥석을 가리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서 얘기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 프로슈머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창의적 발상으로 제품의 판매와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크리슈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비 형태를 따라하는 따라쟁이 소비자, 트윈슈머, 그리고 유기농을 선호하고 친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그린슈머,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리브표에 있는 사업가 소비자들은 아마도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옥석을 가리시기 위해서는 회사와 상품과 보상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당은 제대로 주는지, 어떤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체크를 해 보시고 나서 필드에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리려고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장 어쨌든 이 좋은 걸 알리려고 하면은 나로부터의 지인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걸 한번 알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지 마라, 안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끝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경제학자나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 어때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지금 조금 위축되어 있고 슬퍼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직접 판매 사업에 전념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분은 또 과거에 트럼 네트워크라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같은 분, 그리고 또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 같은 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치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빌 게이츠 같은 분도 과거에 어떤 인터뷰에서요, 본인이 다 그냥 망하고 제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로버트 키오사키 이런 분들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한 나보다 훨씬, 그죠? 몇 배는 잘난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100만 장자 5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20%인 10만 명이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미국 여성 억대 연봉자 10만 불 이상 정도 1년에 버는 그러한 사람들의 85%가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이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얘기를 계속하니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그럼 한국 사람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 어쩌다 보니까 이분들 다 고인 되셨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다가 어쨌든 빨리 그렇게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실제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법제화시켜서 혼란을 막으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앞서가지고 요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 그리고 전문서적. 이 정도 책 읽으신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다 읽은 사장님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이러한 책들에서 하나같이 입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무점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팀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되어주는 사업, 점포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거나 거의 안 드는 편이죠. 그리고 위험은 아예 없죠. 그리고 스펙도 필요 없어요. 진입장벽도 없어요. 이거는 낮은 게 아니고, 진입장벽이 낮은 게 아니고 진입장벽이 아예 없습니다. 진입장벽 그거 하나 있네요. 평생에 한 번 내야 되는 너무너무 큰 돈이 9,700원 가입비 그거 하나 있네.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이거 정년도 없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어떻습니까? 상속되죠. 상속. 그죠? 상속. 무한 상속되죠. 이런 회사가 바로 리뷰표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뷰표 비즈니스는 내가 왜 위험이 없다고 하냐면은 내가 제품을 제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개발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료를 찾으러
티벳이나 아마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제품을 배송할 필요도 없고요. 그 복잡한 세무 회계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게 리뷰표 비즈니스입니다. 누구와 함께?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네, 그게 리뷰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표 비즈니스는 홀 헬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재정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홀 헬스. 이게 리뷰표 회사의 철학, 미션 뭐 그런 건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리뷰표의 방법으로 우리 몸에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데 이 리뷰표는 비만 그리고 예방 가능한 만성 질병 그리고 처방약의 의존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놀라운 이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리뷰표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것이 바로 홀 헬스의 시작으로 리뷰표는 이러한 홀 헬스를 전파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뷰표는요.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프리스코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회사의 주요 연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85년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1985년도에 홈 뉴트리션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기 해독 전문가인 버나드 젠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수받으신 린지 덩컨 박사라는 이런 분이 리뷰표의 제품을 개발하시고 공동 창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홈 뉴트리션 클리닉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임상 경험도 하셨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7개의 신체기관 해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온몸을 씻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데 뭐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가 이게 하이라이트가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죠? 1986년 4월 26일 날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파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 관료 24명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련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어디를 가든 실패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자존심 숙여서 미국을 찾아오게 되죠. 그죠? 미국 찾아와가지고 여기저기 돌다가 드디어 우리 홈 뉴트리션 클리닉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치료라고 한다면 어때요? 주사 놔주고 약 바르고 약 먹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홈 뉴트리션 클리닉은 우리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주스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몸을 자꾸 씻어내는 형태.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독소가 몸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스식으로 주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물밥의 형태로 계속 몸을 씻어내는 형태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독이 많이 있으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전 반응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1990년도에 이 관료 24명 중에 2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때에 홈 뉴트리션 클리닉의 디톡스가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홈 뉴트리션 클리닉의 주요 고객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시죠. 그죠? 이런 분들은 부킹을 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본인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비용도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거는 사실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그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정말 예쁘게 나왔던 그 영화가 그 사람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고스트. 그 영화에 이 여배우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배우가 홈 뉴트리션 클리닉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왔다는 그런 후문이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오늘날까지도
그분의 핸드백에는 리퀴드 클렌즈가 이렇게 탁 백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언제든 그것을 섭취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시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클렌즈 같은 경우에 좀 쌉싸름하고 조금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클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다 그래요. 단맛이 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우리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게 그건 거예요. 린치 덩컨 박사가 어 이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좋은 제품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사실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약하고 나서 왜냐하면 병원의 캐파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어 알게 할 수 있을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만나게 된 게 우리 정대근 회장님과 네트워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된 게 우리 리브표, 제네시스 표가 됐죠, 처음에는. 어쨌든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 리뷰표 린지 던건 박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990년도에는 포엘스라는 원료 공급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료 공급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농업 재배,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죠.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는 재배의 형태와 야생군락이라고 하고 있는 재배 형태를 그림에서도 보시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농업 재배로 만들어진 과실과 야생군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실은 정말 첨예한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냥 봐도 좌측의 농업 재배로 만들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건강하지 않겠죠. 근데 우측에 있는 건강한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그 열매도 건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열매 두 개를 따가지고 자연의 상태에서 두면은 농업 재배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 과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든다고 하잖아요. 보통의 속도로 시드는 거겠죠, 그게. 근데 야생군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결과들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리오피어 제품의 슈퍼 후르시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노니, 고지베리, 망고스틴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화학적인 농약 등에 오염된 적이 없는 토양에서 생산된 무보존제 100% 순수 원액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사히는 아마존에서, 그 다음에 노니는 서사모아 섬에서, 그리고 고지베리는 티벳 고지대에서, 그리고 망고스틴은 타일랜드에서 전 세계 양질의 토양과 환경에서 수확한 원료를 사용해서 보존제 없이 만들다 보니까 수년간 최고 제품상을 여러 번 수상하고, 그리고 이러한 최고의 제품들만 등급되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미국의 홀푸드 마켓에 들어가서 첫 해에 매출이 9천만 불이 판매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평가받아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진열되어서 판매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2008년도에 드디어 린지 던컨 박사와 우리 정대근 회장님이 만나셔서 제네시스 표가 시작이 되어서 사명 변경을 통해 오늘날까지 리브표가 되는 거죠. 뒤이어 고인 인터내셔널, 실제로 무지 큰 회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라이프맥스, 그 밀라 만든 회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대요. 근데 그 회사를 다 인수하게 되는,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뭐 그런 그림을 만드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업주이신 정대근 회장님을 필두로 든든한 후원자이신, 투자자이신 나이키 창업주 필라이트, 필라이트 이분 전 세계 25위 부자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얼굴, 초상화를 마음대로 쓰면서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리브표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뭐 대만의 재벌인 카이싱타오 같은 분, 그리고 월가의 대단한 투자자이신 또 테드 애시포드 3세, 그리고 이 많은 서포터들이 우리 리브표 회사를 뒷받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작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리브표는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는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게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오픈을 했고, 오늘날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태국, 홍콩, 나이지리아, 가나,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 세계 글로벌한 국가, 여러 국가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원 코드 시스템으로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사업의 비전이 대단한 회사가 리브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홍콩 클렌즈, 이 작은 병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클렌즈가 100ml지만 여기에는 30ml 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픈돼서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은행 그런 데에서 우리 제품이 또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KT 프로 야구단, 프로 농구단, 그리고 국가대표 보디빌드, 그 다음에 한림화상재단 지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 지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브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강한 삶,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통해서 홀헤스를 추구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영역, 그 다음에 독소 배출, 그리고 스포츠, 노화 방지, 뷰티 영역까지 아울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미국 PDR에 등재가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PDR은 이제 미국 의사 처방전 참고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주사를 놓거나 약을 투약하기도 하지만은 굳이 그렇지 않고 약과 비슷한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주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처방을 해주기도 한대요, 미국에는. 그래서 처방전 참고집에 등재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우리의 리브표 제품들이 약과 동일한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NSF 마크 같은 경우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물과 관련한 거는 전 세계에서 NSF 마크를 받으면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대요. 근데 NSF 마크는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무나 한테 함부로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 NSF 리브표 같은 경우에는 전 공정에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물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고 안전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3번 정도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식사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영양이 자꾸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매일 60종의 미네랄,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3종의 필수 지방산, 90여 종의 영양성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 먹는 식사를 통해서 모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식사에 이게 결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편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사과 하나에 영양소가 100개가 있었다면요, 오늘날에는 사과 하나에 영양소가 10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도 그만큼 많이 영양분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의성인 히포크라테스가 뭐 이런 멘트는 했죠. 그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볼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과거에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인간적인 윤택한 기계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때의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인류의 잠재적인 멸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기계 문명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오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염된 물과 공기와 흙, 조물주가 인간에게 공짜로 준 세 가지죠. 공짜로 무한정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인간이 너무 관리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들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1920년대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러한 화학 물질이 오늘날의 사람 몸에는 최소한 300에서 500가지가 사람 몸에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성의 모유에는 합성 화학 물질이 엄청 많아서 이 모유를 갖다가 만약에 판매용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FDA 규정을 통과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첨가물 같은 거, 합성 첨가물 같은 것들이 만성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첨가물을 골라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집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네 삶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이 체중 55kg인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25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체중에 따라서 이게 더 늘 수도 있고 밖에서 사 먹는 비중이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첨가물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에 자꾸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쌓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병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건강하고 내 몸을 갖다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내 몸은 태어날 때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나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린지 던컨 박사에 의해서 언급된 클렌즈와 밸런스와 빌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뷰표는 이런 클렌즈와 밸런스와 빌드 이러한 걸 통해서 홀 헬스를 전파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클렌즈 같은 경우에는 물에 희석할 수도 있고 직접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데 이거 섭취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제법 몇 번 자연적인 배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경험할 때는 상당히 놀랍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7대 장기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간과 폐와 장, 신장, 혈액, 피부, 림프에 독소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맨날 피곤해요. 나는 변비 있어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뻐근해요. 몸이 자꾸 부어요. 그다음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아. 그다음 배가 항상 더부룩해. 그다음에 항상 입이 불쾌한 것 같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7개의 장기에 내 독소가 누적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렌즈를 통해서 몸에 독소를 빼주는데 이러한 클렌즈는 하여튼 몸에 좋다는 허브 식물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고 드시면은 정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패스팅 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 중에 참 드물게 맛있는 제품이죠. 달달한 맛이 나는데 이거는 감초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참 좋은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참 좋은 소화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배변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퓨어 설프 같은 경우에는 클렌즈와 빌드와 밸런스 영역을 다 아우르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설프 같은 경우는 인체를 구성한 8번째 원소입니다.
황이죠, 황. 그래서 이 황이 오늘날 정말 많이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면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삼 제품이 너무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인삼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베타황, 다른 말로 하면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포닌만 보면은 베타황만 보면은 인삼에 1mg이 들어있다면은 산삼에는 3에서 600mg이 들어있고요. 산삼에는 산삼이 10배가 들어있는데 우리의 MSM에는 어떻습니까? 산삼의 60배, 즉 인삼의 36,000배가 들어있죠. 그런데 베타황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황,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뮤황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퓨어설퍼 같은 경우에는 치매나 정신박약,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혈압, 혈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고엽제, 건선피부, 아토피, 피부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면역 체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갖다가 아울러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게 퓨어셀프라는 제품인데, 이러한 MSM이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 여러분들 여행하셔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400g이 무려 30만 원 정도, 저는 40만 원까지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리브퓨어의 MSM은 400g 큰 통이 69,3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저렴합니까? 실제로 이 MSM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유명한 스탠리 제이콥 박사가 20년 정도 임상해본 결과를 1993년도에 책으로 출간한 화제의 책인데,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있잖아요. MSM은 거의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모친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제 뭐 고관절은 잘 아시다시피 원인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어쨌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셨는데 갑자기 그 고관절에 문제가 와가지고 고관절 어쨌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복도 늦고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전에 뭐 재활 치료받고 휠체어, 보조기, 그 다음에 목발 이런 거 다 짚고 다니고, 그 다음에 퇴원할 때도 너무너무 아프고 아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진통제도 계속 투여해 달라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저 사실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 친구보다 어쨌든 연세가 훨씬 많으신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실까 봐.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건강보조식품, 리보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도 잘 하고 계셨지만은 이제 병원에 제대로 챙겨 가셔가지고 매 때마다 잘 챙겨 드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는 퇴원하실 때 저를 조금 부축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재활 치료 같은 거 받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 이튿날 침상에서 어머니께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진통제 같은 거 맞지 않으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제일 부지런하게 드셨던 게 어쨌든 우리 제품 중에 데일리 빌드, 그 다음에 퓨어 설퍼,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허니베리, 이렇게 딱 네 가지를 정확하게 부지런하게 끼니마다 드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설퍼의 역할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왜냐하면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한 부위가 꽤 크거든요. 28바늘 정도 기우셨는데 상당히 한 30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붙여놓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덧나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안에 살이 다 들어차고 관절에, 인공관절에 근육과 신경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양말을 스스로 신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립보행을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지금 목발 안 짚고 다니시거든요. 혼자 집 앞에 산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수술한 저희 친구는 아직까지 목발 짚고 다닙니다. 그 친구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리부표 제품을 애용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비타민 B 에, 커피 그린 블랙하고 뒤에 말씀드리는 그런 제품들 중에 이제 비타민 B가 정말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비타민 B는 어쨌든 체내의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대사 과정에 관여해서 체지방이 어쨌든 잘 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이 어떻습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끔 우리 식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 축적이 더 많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내 몸의 건강을 찾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건너가서 칼슘도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병원에 계실 때 잘 챙겨 드셨는데 이거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통증 이런 것들은 잘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수술로 인해서 망가졌던 신경 조직이 잘 재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뮨 비타 플러스 제가 지난 강의 때 너무너무 강조 많이 드렸죠. 그죠? 어린이 이뮨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영역에 있어 가지고 림퓨어 요즘 조금 이제 아침 이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요럴 때 우리가 림퓨어로 식사를 하셔 가지고 하루에 활력을 찾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가 이제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제품 전달하다 보면은 많은 어머니들께서 혹시 여기에 설탕이 왜냐하면 요즘 많이 당뇨 환자가 많으셔 가지고 혹시나 당뇨병에 영향을 줄까 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림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설탕이 혹시 많이 얼마나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리우피오 제품에는 설탕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대신에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당이 들어있잖아요. 스테비아당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자연 발효된 당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꽤 비쌉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유프요 제품에는 에, 자연 스테비아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굉장히 미량 들어있습니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데 단맛이 많이 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멀티비타민 제가 이건 언제 드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에너지 멀티비타민 이전에 조금 애매하면은 파커스, 피곤하면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뭐 그거 하면은 에너지 음료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에너지 멀티비타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능은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콩팥 바로 위에 조그맣게 달린 게 부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신이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를 하거든요. 얘를 갖다가 자꾸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에너지 멀티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멀티비타민은 신체에 부담 없이 에너지만 업시킨다. 이 말은 뭡니까? 타사에 있는 다른 제품들은 다소 신체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데일리빌드 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죠? 비타민, 미네랄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몸에 좋아하는 허벌 블렌드 다 들어있고 항산화 블렌드, 아미노산 블렌드, 해조류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슈퍼프루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마시는 링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뻔. 그래서 뭐 나른하실 때 이거 한 포 쫙 짜드시면 어떻습니까? 금방 몸이 살아오는 걸 우리가 빠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슈퍼프루트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아사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빈혈 느끼는 여성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사히가 이제 병이 단종이 되었죠. 그렇죠? 아사히 그냥 한 박스 14포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포 그냥 쫙 드십시오. 그러면은 빈혈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의 같은 경우에는 상피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일한 물질이 논의에 들어있다고 하죠. 상피세포 뭡니까?
점막 세포죠. 점막. 코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질, 자궁 안에 있는 점막. 하여튼 젖어 있는 피부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내가 약 바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피부들 어때요? 상대적으로 상처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걸 재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논의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발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발효를 우리는 얼마나 시킵니까? 300일을 자연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유일한 100% 제품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섞은 퓨전 퓨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핑에 걸리지 않는 인폼드 스포츠 의 마크를 받은 우리 제품들. 에너지는 오늘날 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우면은 혈관이 수축되죠. 그죠? 혈관이 수축되면은 흐르는 혈액량이 적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컨디션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우리 에너지를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확장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쌀쌀해진 날씨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데는 에너지만한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리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리빌드 단백질 보충제는 그냥 운동을 하는데 멋지고 좋은 몸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회복,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게 되면 격하게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통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죠. 근데 그 근육통을 갖다가 빠르게 없애주는 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파스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좋은 단백질을 갖다가 내 몸에 넣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돼요? 제 집사람인 박진주 사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친정 가가지고 김장을 400포기를 하셨대요. 400포기. 400포기를 했는데 이제 평소에 김장을 400포기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김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 안 하던 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김장 담고 와가지고 온몸에 근육통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되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보통 같으면 제가 좀 주물러 주고 막 뭐 약도 발라주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리빌드를 갖다가 굉장히 진하게 타줬어요. 물을 적게 하고 마치 시럽처럼 타서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 멀티비타민 있잖아요. 그걸 이제 희석해 가지고 먹였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 본인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날 어쨌든 회사에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빨리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리빌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단백질 보충 제품이 아니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에 정말 많은 빠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합적인 우리 제품을 아울러서 리즈백으로 이제 다이어트. 이거 일반 다이어트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해독. 몸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를 갖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복부 있잖아요. 복부. 그리고 내장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리 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리즈백 다이어트는 경험해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복부 지방, 내장 지방 기가 막히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얼굴,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들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 없죠. 피부 처짐 없죠.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많은 성공자들의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몸은 유지할 수 몸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유지가 문제잖아요. 유지가. 다시 내 몸은 기가 막히게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리즈백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리즈 시절로 돌아간 다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리즈 시절로 복원된 다음에 이 유지가 참 잘 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제가 너무너무 놀라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공식적으로 여성은 대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 보면 어떻습니까? 꼭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성분들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머리숱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리즈백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머리숱이 적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백을 통해서 해독을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머리가 지금 사진에 보는 것 좀 확연하게 달라졌고 어때요? 머릿결 윤기도 어떻습니까?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독소를 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 몸이 가장 좋았던 시절로 복원해 주는 그게 우리 리브퓨어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는 너무너무 안전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들이 가까운 나라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건강보조식품으로 특히 리즈백으로 이렇게 막 리브퓨어가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피부 화이트닝 이런 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리더들은 우리 제품 특히 그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앰플 제품 있잖아요. 앰플 제품과 우리 제품 중에 이거 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여성들 뿌리는 기계. 그걸로 사업을 너무너무 크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MSM이 듬뿍 들어있는 바디로션, 그 다음에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고 샴푸 하나로 린스 없이 건강하고 매끄러운 모발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샴푸, 그 다음에 잇몸 건강 프라그 제거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치약 칫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회복,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혈액, 끈적끈적한 혈액을 매끌매끌하게 아주 잘 빠른 시간 내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허니베리 제품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필수품인 마스크, 마스크 써보신 분 많이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 너무너무 마스크 정말 좋은 것 같고 빨아 쓸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표의 마지막으로 보상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너리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바이너리 하이브리드 보상 플랜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매달 회사와 나는 이 제품 4주마다 한 번씩 쓸래 라고 약속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토십 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 보너스, 그리고 팀 커미션, 대실적, 소실적을 동일하게 무한 누적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직급을 2주 유지했을 때는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 이건 월급 형태로 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 매출 공유 보너스, 이건 너무너무 좋죠. 그죠? 제가 이 리뷰표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 매출 공유 보너스가 1점당 100만 원에 해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1점당 200만 원, 벌써 2배가 되었어요.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진입했을 때보다 아마 10배까지 가지 싶어요. 그 다음에 승급 보너스. 같은 승급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걸 회사에서 잘 알고 어떻습니까? 2단계 아래의 직급을 유지해도 보너스를 주는 아주 좋은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리뷰표 보상 플랜에 너무 좋은, 그 다음에 세대 보너스, 제네레이션 보너스 1세대에서 10세대까지 매출을 갖다가 팀 보너스 받는 인원을 다 계산을 해서 실버급이 나올 때까지 세대로 묶어서 1세대에서 10세대까지 7%를 다 계산해주는 정말 대단한 보너스라고 합니다. 이 보너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어느 정도 볼륨이 성장하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팀 보너스보다 제네레이션 보너스가 훨씬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발이 동동 묶여 있습니다만은 여행 보너스 1년에 3, 4회 보내주는 그러한 게 리뷰표의 보상 플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최근에 본 뉴스인데요. 서울대 유기윤 교수 팀에서 2090년대에 미래의 계급, 그러니까 우리 상속자들이 되겠죠. 그죠? 상속자들이 사는 시대에 계급이란 걸 나눠놨대요. 4개의 계급을 나누어 놓고, 4개의 계급을 나눠 놓고,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계급을 플랫폼과 같은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한 AI 같은 것. 그러니까 1, 2, 3계급에 해당하는 사람,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 단순 노동자인 거예요. 근데 1계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0.001%인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 강조해 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뷰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그 플랫폼을 탄탄하게 구축을 해 놓으면 나의 상속자들은 어떻습니까? 2090년 정도에 가는 미래에는 1계급에 해당할 수가 있겠다. 우리 애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요 하나 정도 남겨줄 수 있겠다. 꽤 괜찮잖아요. 그죠? 예. 이 사진 속에 있는 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죠? 얼마 전에 정말 큰 바위 같은 아버지를 잃은 이재용이란 분이죠. 이분 이 사진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죠. 표정으로만 봐도 스스로 이 사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왜 본인이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될지 이런 게 눈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이렇게 이상한 짓 합니다. 하기 싫은 거 한다는 거예요. 왜? 회사를 위해서. 본인의 시스템을 위해서 이분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사실 리뷰표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이 세상을 뭔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하는데 우리 평생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1년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뭔가 달라집니다. 이분은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이소룡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저희 참 이 말이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데 이분은요. 1000가지의 발차기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답니다. 근데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한 사람은 너무너무 두렵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 있잖아요. 필드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 전달 1000번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인생이 가까운 시간 내에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복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리뷰표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행복한 휴일처럼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